자, 봅시다. 자, 간단하게 또 개념을 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어떤 개념 정리할 거냐면요, 이런 걸 볼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영어에서 부사절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사구라는 게 있어요. 부사절이라는 게 있고 부사구라는 게 있거든. 근데 이 부사절을 우리가 부사구로 바꿔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지고 난 거, 얘를 보고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분사구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이제 부사절의 개념부터 우리가 한번 정확하게 좀 짚어 넘어가. 자, 우리가 이제 절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는 거냐면 주어하고 동사가 있어야 돼요. 주어하고 동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절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지. 자, 근데 이제 이 부사절을 만들어줄 때는 이 앞에다 우리가 뭐를 붙여주냐면 부사절을 만들어주는 애를 붙여주는 거야. 그걸 보고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사절 접속사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문장 앞에다가 우리가 부사절 접속사를 붙여주게 되면은 얘가 이제 무슨 절이 되는 거다? 바로 부사절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자, 근데 이제 너네가 또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접속사잖아. 접속사라고 하는 것들은 문장과 문장을 연결을 시켜주는 거야. 그런데 지금 여기 문장이 몇 개 나왔어? 한 개 나왔지. 그럼 문장이 한 번 더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가 또 나오는 거야? 문장이 한 개 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이제 용어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 우리가 아까 여기 이렇게 접속사가 붙어있는 이 부분, 얘를 보고 방금 뭐라고 한다고 그랬지? 부사절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죠? 근데 이거를 다른 말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속절이라고 얘기하고요. 혹은요 접속사절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혹은 얘가 부사절 접속사가 붙어서 이제 부사절이 된다고 하여 부사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기도 하는 거야. 자, 근데 너네 여기에 이제 종속이라는 말 봐봐. 종속이라는 거는 어딘가에 이렇게 속해져 있는 거겠지? 그래서 그게 이제 속하게 되는 애, 즉 기준이 되는, 주인이 되는 절, 얘를 보고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주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기본적인 종속절 혹은 그 부사절과 주절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이 부사절 접속사는 사실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뭐 시간을 나타내주는 접속사도 있고요, 이유를 나타내주는 접속사도 있고요, 혹은요 뭐 조건을 나타내주는 접속사도 있고, 아니면은 양보를 나타내주는 접속사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시간을 나타내주는 접속사,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 when 같은 게 있고요, 이유를 나타내주는 접속사는요 뭐 because 같은 애들 있고요, 그 다음에 조건은 if, 뭐 양보 같은 경우에는 no, 이제 이런 애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자세한 접속사들은요 이제 좀 이제 더 이따가 살펴보게 될 거고, 지금은 일단 대략적인 개념을 먼저 잡는 거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물론 이것도 더 다른 종류의 접속사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사절의 개념, 주절의 개념을 좀 잡아보고, 본격적으로 이제 그러면 아까 요 분사 구문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 자, 우리가 이제 이 부사구, 구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주어하고 동사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봐봐, 아까 우리가 부사절, 이 주어하고 동사가 있던 애를 얘로 바꿔줘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가 가장 해야 될 미션이 바로 뭐냐면은 주어 동사를 없애버리는 거야. 주어 동사를. 그럼 그걸 니네 마음대로 없애는 건 아니고, 뭘 이용해서? 분사라는 애를 이용해서 없애는 거예요. 분사. 그럼 저기에서 이 분사라고 하는 애들은 우리가 이제 두 가지가 있죠. 뭐 이제 현재 분사도 있고요,
과거 분사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부사구로 바꿔주는 거. 그게 바로 뭐다? 분사 구문이라는 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분사 구문은 어떻게 그럼 우리가 만드는 거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 이제 이 분사 구문을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좀 한번 볼 거예요. 얘를 만드는 과정. 어떻게 절을 분사를 이용해서 구로 바꿔주는지. 이미 제가 답은 말했어. 뭐? 자, 절을 구로 바꾸기 위해서는 누가 있으면 안 된다고? 주어 동사가 있으면 안 되겠지. 그치? 그럼 제일 먼저 우리가 뭐부터 없애줘야 되냐면은 이 접속사부터 없애줘야 해. 왜냐면은 접속사 때문에 여기 원래 문장에다가 이 주어 동사를 하나 더 쓰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내가 먼저 이 접속사를 없애버리면 얘를 쓸 수가 없으니까 누구부터 없애준다? 접속사를 먼저 없애주는 겁니다. 네. 접속사를 없애주는 게 일단 먼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리고 이제 접속사를 없애놓고 나니까 주어 동사 쓰면 안 되겠지. 그치? 자,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구별을 위해서 얘를 주어 1, 동사 1, 주어 2, 동사 2 이렇게 좀 먼저 표시를 해볼게. 자, 여기에서 이제 얘가 접속사가 없으면 얘를 쓸 수가 없어. 그럼 이제 그 다음 뭘 해줘야 되겠니? 쟤네들도 제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그래서 먼저 뭘 제거해주냐면 주어 1을요 제거하는 거예요. 단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제거하는 거냐면 주어 1이 주어 2와 같을 때만 제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리고요. 그러면 만약에 주어 1이 주어 2와 같지 않다면은요. 주어를 제거할 수 있는 겁니까? 없죠. 그럼 만약에 얘네들이 같을 때는요. 그냥 주어 1을요. 냅두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얘까지 처리가 됐지?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뭘 이용하자고 그랬어? 분사를 이용하자고 그랬거든? 근데 그 분사라는 건 뭘 가지고 만들어주는 거야? 동사를 가지고 만들어주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이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요. 동사 1을요. 뭘로 바꿔주는 거냐면은 현재 분사 ing로 바꿔주는 거예요. 현재 분사, 즉 어떤 거? ing의 형태로 바꿔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나와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앞에 예전에도 전에 설명을 했던 적이 있는데 이제 그게 어떤 거냐면 자, 준동사의 뭐 완료형, 수동형 이런 것들을 배웠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여기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경우의 수가 있어요. 이 동사 1이 동사 2와 시제가 같은 경우가 있고요. 동사 1이 동사 2보다 시제가 더 먼저인 경우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동사 1이 얘하고 시제가 같으면은 어떻게 바꿔주면 되냐면은 동사 1을요 그냥 ing 형태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얘가 더 먼저야. 우리 이렇게 더 먼저일 때는 완료형을 쓰기 때문에 뭐로 바꿔준다? having pp의 형태로 바꿔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동사 1이 동사 2보다 시제가 더 먼저면은 having pp, 시제가 같으면은 그냥 ing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과정 속에서 만약에 being이라든가 having been 요런 애들이 나오게 되면은 뭐가 가능하냐면은 생략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시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여기에 있던 동사가 비동사야. 그래서 만약에 being이나 having been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그럼 얘가 뭐가 가능하다고? 생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제 분사 구문을 만들면은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접속사하고 주어가 날아가니까 분사만 남게 되겠지. ing 또는요. 이제 이게 생략이 되고 나면은 그 뒤에 이제 pp가 남게 되거든. 보통 얘네가 이제 생략되는 경우에는 그 뒤에 pp가 오게 되는 경우가 많아. 알겠어?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모양이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지. ing나 pp 어쩌고 나온 다음에 아까 우리가 이제 봤었던 주어 1, 주어 2, 동사 2 해서 이런 모양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만약에 아까 여기 주어 1이 주어 2하고 달라. 그래서 주어 1을 만약에 냅뒀어. 냅뒀으면 모양이 어떻게 되겠니? 여기 앞에 주어 1이 그냥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분사구문의 기본적인 모양이에요. 자, 근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분사구문이라는 게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 분사구문은 아까 무슨 구라고 했니 얘들아? 부사구라고 얘기했지? 부사구는 위치가 어때요? 자유롭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이렇게 주절의 앞쪽에 있을 수도 있지만 주절의 뒤에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주어하고 동사 사이에 주절의 주어 동사 사이에 이렇게 비집고 들어올 수도 있다고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위치도 이렇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지금 이게 여기까지가 바로 뭘 보여드린 거냐면 우리가 이제 부사절의 개념, 그 다음에 이제 분사구문의 개념. 그래서 부사절을 분사구문으로 바꾸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해석이 이제 중요하겠죠. 해석을 할 때는 자 여기로 와봐봐. 만약에 여기 접속사가 살아있는 이런 부사절 같은 경우에는 해석이 굉장히 쉬워요. 왜? 그냥 이 접속사의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해석하면 되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when이라는 말이 여기 들어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when은 뜻이 뭐뭐 할 때 이런 뜻이니까 어떻게 해석해주면 되겠니? 얘가 이거 할 때 얘가 이거 한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겠지. 만약에 because라고 하는 접속사가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은 얘가 이거 하기 때문에 얘가 이거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주면 되는 거겠죠. 뭐 if가 들어가 있으면 얘가 이거 한다면 얘는 이거 한다. 도구가 들어가면 얘가 이거 하더라도 얘는 이거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고.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원래 부사절의 해석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분사 구문의 해석이에요. 그럼 분사 구문은 여러분들이 문법책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자, 이게 여기에 생략된 접속사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파악해서 그 의미를 살려서 해석해주면 된다. 어느 세월에 그렇게 하고 있을래? 자,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요. 그냥 간단하게 얘가 뒤에 있는 이 주어 이를요 꾸며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이 분사구문이 어떻게 해요? 주어 to를요 꾸며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요거를 제가 조금 더 보기 좋게 한번 지우고 정리를 해드릴게. 자, 잘 봐봐. 만드는 과정을 이제 봤으니까 이제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분사구문이 이제 만들어졌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다고 해볼게.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어요. 자, 여기에 지금 우리가 주어 1을 생략을 했다라는 얘기는 아까 이 주어 2하고 똑같으니까 생략을 한 거지. 그치? 그럼 얘가 이것도 하는 거고 이것도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럴 거면 차라리 어떻게? 요 부분이 얘를 이렇게 수식을 해주듯이 해석해주면 된다. 그래서 만약에 ing면은 능동이니까 뭐를 하는 얘가 이거 한다. 이렇게 될 거고 pp가 되면 뭐뭐 되는 얘가 이거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야. 굉장히 심플하지? 자, 만약에 100번 양보해서 요 앞에 주어 1이 살아있다고 해볼게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얘는 이거 하고 얘는 이거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왜? 주어 1이 원래 얘가 주어 1의 동사였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거 하고 얘는 이거 해. 그냥 이렇게 해석해주면 된다고요. 어때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자, 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분사구문의 모양을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줄 수가 있어요. 즉, 이게 주절에 지금 여기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하는 게 이제 주절이죠. 주절의 뒤에 나오는 거야. 뒤에 이렇게 컴마하고 ing 혹은 pp 이런 식으로 이제 분사구문이 뒤쪽에 위치하는 경우. 그럼 이런 경우에는 해석을 우리가 크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요. 뭐뭐 하면서 혹은요 뭐뭐 되면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은요 그리고 뭐뭐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던가 아니면은요 그리고 뭐뭐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면 돼요. 다시 뭐뭐 하면서 혹은 그리고 뭐뭐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서 이제 우리는 이런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연속 동작이 아니라 비동의어입니다. 네. 연속 동작이 아니라 동시 동작. 그리고 이걸 보고 연속 동작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면서 얘를 하는 거니까 동시에 동작이 이루어진다 해서 동시 동작. 그리고 얘는요 이걸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이걸 하는 거니까 연속적으로 한다고 해서 연속 동작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응용 한번 해볼게.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주어 1이 살아있다고 해볼게. 주어 1이 살아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얘는 이거 하고 얘는 이거 하면서 아니면 그리고 얘가 이거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주면 되겠지. 주어 1만 요 앞에다가 어떻게 해주면 돼요? 요 앞에다가 집어넣어서 해석을 해주면 된다고.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게 해석이 사실상 굉장히 심플해요. 하나만 더 살펴볼게.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은 주절 사이에 들어올 수도 있다고 얘기했잖아. 그럼 만약에 여기 주절 사이에 이렇게 컴마 보통 주절 사이에 이렇게 들어올 때는 컴마를 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오거든요. 그럼 얘는 해석 어떻게 하면 될까? 얘가 있는데 얘는 이러이러하대. 그리고 이렇대. 이렇게 해석해주면 돼요. 굉장히 심플하죠. 다시 주어 이가 있는데 걔는 이러이러하대요. 근데 이렇대요. 그냥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만약에 여기에 주어 1이 살아있다고 해볼게. 얘가 이거 하는데 얘는 이거 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원리는 똑같아. 그럼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부사절에 대한 해석 그리고 분사 구문에 대한 해석까지도 모두 정리를 하신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이제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할게요. 뭐냐면 이제 기본적인 건 다 얘기를 했고요. 이제 부수적으로 요거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무리를 할게. 자,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with 명사 ing 혹은 pp 이런 게 있어요. 이걸 보고서 우리가 이제 with 분사구문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얘는 이제 뭐냐면 자 여기에 있는 이 분사들과 여기에 있는 이 명사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ing가 올 때는 얘네들의 관계가 뭐라고? 능동. pp가 올 때 얘네들의 관계가 뭐라고요? 수동.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된다? 얘는요 명사가 뭐뭐 하는 상태로 이렇게 되는 거고요. 밑에 거는요 명사가 뭐뭐 되는 상태로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